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네. 2024년 6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 지금이 오전 10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부전역에 도착해 가지고 여기 계야에서 하룻밤 잔 다음에 지금 이제 뭐 계야에서 제공하는 커피와 식빵 하나와 그 다음에 우유와 갤러그 한 잔 먹고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부산은 올 때마다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구시가지 위주로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인간미가 있고 정든 도시 같아요. 뭐 지역적인 특색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본 도시 중에서는 가장 제가 느껴본 도시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도시 같아요. 여기는 부산역 앞에 모자이크 교회 앞에 지금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서 잠깐 대피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저한테 피할 공간을 주시네요. 뭐 갑자기 생각나는 말입니다만 성서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뭐 선지자 먼저 알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죠. 뭐 우리의 구세주가 올 것이다, 대비하라, 뭐 이런 거 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나중에 처참하게 죽죠. 근데 로마에 의해서. 근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로마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유럽을 전부 다 휩쓸고 하나의 큰 제국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또 지금의 미국만큼이나 강력한 절대 권력이었죠. 로마가 곧 법이다. 그렇죠. 지금은 미국이 곧 법이잖아요. 일본조차도 엔화에 대해서, 환율 그거에 대해서 또는 금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볼 수가 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미묘하게 경제 상황을 뭐 컨트롤 타워가 있겠죠. 금감원이나 뭐 또 한국은행이나. 근데 그런 데서 미묘하게, 특히 금감원이겠죠.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이죠. 근데 그런 데서 뭔가 늘 미묘하게 뭐 터지지만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정권 유지 차원도 생각하면서 또 그런 극단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또 누리기도 하고, 또 이제 이득하는 게 금전적 이익이겠죠. 또 뭐 주위의 로비, 뭐 건설사, 뭐 PF 대출,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로부터 엄청난 로비를 받겠죠. 많은 금전도 오고 가겠죠. 뭐 국가 돈을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참 이렇게 나라가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그런 금감원장이나 그 금감원에 있던 차관이나 한국은행 직원들 또는 경제부처 사람들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혼란이 더욱더 머리 아픈 게 아니죠. 뭐 어차피 부처 위기주의라고 자기 부처가 책임만 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뒤집어져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 없고, 결국은 최종적 잘못은 뭐 대통령이 지는 거니까, 뭐 대통령이 제가 생각할 때는 리더십도 없고 어떤 주장도 없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대통령은 그냥 뭐 식물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해먹고 이게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이 그쪽 사람들한테 말한 것처럼 그냥 내 형님 동생 하면서 지가 형님이 되고 그냥 많은 사람 해먹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도 무조건 마찬가지로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또 해먹고 있겠죠. 해먹는다고 해서 뭐 그러겠습니다만은 해먹는 거에 있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만큼 그렇게 많이 해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뭐 박정희 포함해서요. 뭐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뭐 몇천억이라고 나오죠.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그 당시 화폐 가치는 엄청난 돈이죠. 몇천억 하면 지금 몇천억 하면 별로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거의 몇 조를 해먹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뭐 그때는 국가에서 돈이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융이 그만큼 뭐 남한테 속일 수 있었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뭐 국채 발행 정도 그런 거 사업장을 특혜를 주면서 거기서 정치자금을 받는 정도였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떤 많은 것들이 엮여 있어서 금융 관계가 엮여 있어서 알기도 어렵죠. 일반 국민들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경제 그 화가 거의 미국을 뛰어넘었다 하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곳곳이 지뢰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은 딱 세 가지 지표를 본다면은 먼저 환율이 지금 IMF 수준에 근접했죠. 1,400원대. 뭐 1,400원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까지 맺었다고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낄 때는 국민연금 그 뭐 처음에 지금 350조 하다가 500조 하다가 500억 불, 350억 불, 500억 불 하다가 나중에는 국민연금 전체를 다 수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지금 절절하다는 것이죠. 환율이 1,600원, 1,700원, 2,000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안 봐도 뻔하죠.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금리는 오르죠. 오른 것이죠. 아니 통화 가치가 떨어졌는데요. 1달러당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 통화 가치는 주저앉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금리를 올린다면 1,600원은 그냥 돌파될 겁니다. 예.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 금융 상황이 외국인들 투자자나 지금 주식시장에 외국인들 돈이 달러화 돈이 많이 들어와 있죠. 간접적 투자 방식도 있고. 근데 이제 이 1,400원 환율대를 지키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이 정부가 1,400원대 환율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하다는 거 아니까 환율 리스크를 자기들은 환율 리스크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어떤 경제 정책을 펴는 나라들은 환율을 그냥 놔둬버리죠. 손 놔버리죠. 왜냐하면 일본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지금 제로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리죠. 그러면은 국민들만 죽을 맛이죠.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엔화는 똥값 되는 거죠. 뭐 엔화가 지금의 2배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전에는 6,000원에 먹었던 걸 거기 가면은 3,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문제니 뭐니 그런 것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 시장 특히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사기질이 판치고 있어서 뭐 금액 오르는 게 뭐 2억 뭐 3억 한 달이 뭐 2억 호가를 2억 3억 부르는데 그러면 결국 떨어질 때는 2억 3억 호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반 영끌들이 뭐 8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아니면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내가 기껏 열심히 모아서 2억을 모았어요. 그러면
뭐 보금자리론이나 뭐 신생아 대출이나 해서 신생아 대출 얼마든지 해주잖아요. 뭐 6억 뭐 8억짜리 아파트 때문에 2억을 내가 갖고 있는데 6억을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준다고 봐요. 지금 보금자리론 대출이 2.9%까지 떨어졌다고 막 광고질 하던데, 그러면 가상금리니 뭐니 해서 3%는 넘어가고, 그러면은 6억짜리 집을 산다,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죠. 2.9%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은 3억 4억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신생아 대출은 특례 대출은 지금 1%대라 그래요. 1%대라는 것은 2%라는 이야기인데 2%면은 4억이면 4억을 전세자금 대출 받는다. 2%면은 2%라 해도 8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월 7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4억에 대한 리스크는 누가 감당하죠? 현금 4억에 대한 리스크 말이에요. 뭐 보증보험, 주택 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한다. 글쎄요. 지금 정부 정책으로 봐서는 그 보증보험을 전세자금이 뛰었을 때 뭐 깡통 전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파트도 급작한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 집주인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아파트를 4억에 전세 들어갔어요. 4억에 전세 들어갔는데 내가 신생아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책자금 대출을.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택,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택보증공사하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인가? 그 두 가지가 있는데